지난 3월 29일 국제사회에 이목을 끄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중동산 액화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상 달러로 거래되는 LNG 무역이 위안화로 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걸프협력 이사회 국가로부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계속 확대하고 석유와 가스 무역에 대해서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브릭스 5개국 가운데 하나인 브라질은 양국 수출입 결제와 금융거래에 중국 위안화와 자국 송화인 헤어라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업체들은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 대신 중국에서 만든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약 1,715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한 바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 일부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위안화를 직접 사용하게 된다면 중국의 달러 패권 견제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와 중국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 주도의 정치, 경제, 안보 동맹인 상하이 협력기구 합류를 선언했기 때문이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1%도 되지 않았던 위안화 결제 비중을 16% 정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이 중동과 러시아, 브라질 등과 우호 관계를 쌓아가며 위안화의 위상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안화는 강고해 보이는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위안화 도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행보를 알아보기 이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1945년 2월 14일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수에즈 운하에 정박해 있던 미국 전함 퀸시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를 만났습니다. 바로 1930년대부터 발굴되기 시작한 사우디의 석유 때문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당시만 해도 신생국이었던 사우디 왕에게 최대한의 예우와 환대를 해줬죠.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리가 불편했던 사우디 국왕에게 여분의 휠체어를 선물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극진한 대우 끝에 사우디와 미국은 공식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사우디는 안정적으로 미국의 석유를 공급하기로 한 거죠. 세계 에너지 지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동맹 관계는 지난 1974년 이른바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으면서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이 협정은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만 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미국 달러는 세계 통화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후 달러는 각국 외환 보유고의 주축이 됐고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사우디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셰일 혁명 때문이죠. 미국이 셰일 오일 채굴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자 사우디가 갖고 있던 석유 패권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석유로 맺어진 동맹이 이제는 경쟁 관계가 된 겁니다. 게다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아시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졌고 중동에 집중됐던 미국의 군사 외교 초점이 중국 견제로 맞춰졌습니다. 실제 미국은 중동 석유 수송로에 상주해 있던 항공모함을 남중국해로 이동시킨 바도 있었죠. 한편 2015년 오바마 정부는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인 이란 핵협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란과 오랜 적대 국가인 사우디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9년 사우디의 주요 석유 생산 시설 두 곳에 대한 이란 무인 항공기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애매한 대응을 보이자 불만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그러자나도 불편해진 미국과 사우디. 두 나라의 갈등이 노골화된 건 바로 자말 카쇼크지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을 비판했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가 2018년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2021년 등장한 바이든 정부가 빈 살만 왕세자를 암살의 배우로 지목하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관계가 악화된 겁니다. 이 균열을 파고든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중동 지역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 중재자로 나서게 된 겁니다.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사우디와 이란 외교수장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사진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몇몇 사건들로 인해 갈등이 심화됐고 지난 2016년부터 외교관계를 단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단교 7년 만에 중국의 중재로 외교 정상화에 합의한 겁니다. 중국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은 베이징에서 이란과 사우디의 성공적인 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승리였다며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이 중재 무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중국의 원칙이 그들에게 통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국가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끄는 경제기구로 지난 2006년 경제 강국들에 대항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5개국이 결성한 기구입니다. 아르헨티나, 이란 등이 이미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상태고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도 회원국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만약 이 국가들 모두 브릭스에 가입하게 된다면 각국에서 손꼽는 산유국들이 연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편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달러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1,020억 달러 상당의 채권 가운데 84%, 그러니까 810억 달러 규모를 매각했고 최근 위안화를 국제준비금, 해외 무역, 그리고 개인금융 서비스에서 주요 통화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2천억 달러가량의 미국 채권을 줄였고 브라질의 경우 달러 대신 자국 통화와 위안화를 쓰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금융 불안까지 겹치자 중국이 그 틈을 파고들어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안화 국제화 확대를 꾀하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사우디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와 중국이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 3월 중국 수출입은행은 사우디 국영은행과 위안화 대출 협력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교역에서 위안화가 쓰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지난 2020년 약 1,840억 달러에서 2022년 기준 약 1,168억 달러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2년 사이에 약 672억 달러나 줄인 겁니다. 사우디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미국과 사우디의 80년 동맹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최근 사우디의 행보에도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인 파트너이며 계속 협력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며 그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위안화. 하지만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현재 세계 외환 보유액 가운데 달러의 비중은 여전히 60%에 육박하고 있고 반면 중국 위안화는 2%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국에 걸맞는 결제 시스템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금융시장을 운용해야 하는데 중국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도가 낮아서 달러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정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패권 싸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